일시적 이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이제 모두 다 3년으로 바뀝니다.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다 바뀌어요. 그 덕분에 저는 지금 책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다시 또 거길 써야 될 것 같고, 내일 모레 하는 오프라인 특강 자료도 한두 페이지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자료까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기사 그리고 보도자료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 1월 12일, 라이브 하는 날짜는 1월 12일인데, 여기 보시면은 기재부에서 1월 12일 목요일 08시에 보도하고 배포가 06시 30분.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좀 기지개를 펴고, 저희 이제 연회원분들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침 인사,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하고, 간단하게 혹시 속보 같은 거라든가 기사 같은 거 있는지 좀 보거든요. 근데 이게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보내면서 이거 대박이다, 이제 3년으로 전부 다 늘어났다 했는데, 이제 그때 아침 정신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회사 도착하시고 그때 이제 보면서 정말이냐 하면서 해가지고 했는데, 제 블로그에도 작성드렸고 카페도 공유했고 그랬는데, 보도자료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 그리고 관련 기사 하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다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처분하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 취득세 해서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그리고 종부세도 3년 안에 처분하면 그동안에 2주택이 있었던 종부세도 1주택으로 봐서 과표에는 포함이 되지만 기본공제, 그리고 그 1주택자인 것처럼 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일시적 이주택이 미묘하게 약간씩 다 다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년 후 취득이에요. 근데 1년 후 취득은 여기 양도세밖에 없어요. 취득세하고 종부세는 1년 후 취득이 없었어요. 그럼 이번에 2년으로 3년 늘어났기 때문에 취득세, 종부세는 1년 후가 아니더라도 종전주택 3년을 바꿔버리면, 3년에 매도해버리면은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 안 들어가는 거고, 조정인 경우에.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1주택자인 것처럼 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벌써 헷갈리죠? 이따 표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도자료 원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이주택 특례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이주택 특례 제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택수는 2주택, 다주택인데 부득이한 경우로 2주택이 됐기 때문에 1주택으로 보자. 그래서 1주택으로 봐서 1주택 관련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세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계속 규제가 많이 나오고 꼬우고 나오면서 이제 취득세도 일시적 이주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또 종부세 일시적 이주택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택 단계별로 보면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있는데, 그 취득, 보유, 양도 단계 전부 다 일시적 이주택이 다 각각 따로따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통일을 해줘버린 겁니다. 뭘로? 종전주택 매각을 3년으로 신규주택 취득하고 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혜택을 요건에 맞춰서 만약에 내가 이게 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하다. 물론 2년 보유 혹은 2년 거주, 취득 당시 조정이었다면 종전주택이 그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세대 기준 주택수 1주택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부 특별공제 최대 80% 적용인데, 이때는 무조건 거주예요. 비조정이라도. 이제 여기까지 가면 또 이제 한 10분 넘어가 버리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기존 영상이 다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중과도 배제해주겠다. 즉 신규 주택에 대해서 8%가 원래 돼야 되는데, 조정이라면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아버리면은 일반과세 해주겠다. 신규 주택이 비조정이면요?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어요. 굳이 내가 종전주택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 이거 표정들이 좀 안 좋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다 각각 따로따로 있다니까요. 각각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만 좀 먼저 볼까요? 취득세를 보면은 A하고 이렇게 B를 취득을 했는데, 이 B주택이 조정인 경우에 종전주택 처분을 안 하면 8%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 이거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 없애준다면서요. 언제부터? 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23년 2월 달에
지방세법 개정을 하기로 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아직 안 됐어요. 이거 모르는 거잖아, 이게.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전 규정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주택이 조정이면은 8%인데, 그때 A가 조정이면 2년 내 매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3년으로 바꿔준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좀 하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종전주택이 비조정이라면 여전히 얘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죠. 만약에 신규주택 B가 조정이 아니라 비조정이면은, 아, 이건 그냥 1에서 3%예요. 지방세법 개정 안 돼도. 그러니까 여기는 걱정할 필요 없다. 비조정이면. 어렵다, 어려워. 설명하는 것도. 자, 그리고 종부세 봅시다. 종부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12억을 받을 수가 있고요. 1주택이니까. 다만 단독 명의여야 되겠죠. 그리고 고령자 장기보유세 공제 최대 80%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취득세 종부세는 1년 후라는 요건이 없어요. 양도세만 1년 후 취득이라는 요건이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된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세법 개정처럼 취득세 준 것처럼 얘도 실제 통과되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맞는데 이제 요거는 표는 이제 알아서 보시고 맞는데 다만 이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그리고 종부세법 시행령이 있어요. 그래서 2월 중에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시행령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99%의 확률로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99%의 확률로. 그리고 이제 이걸 했는데 언제부터 하겠다 그러면 이제 또 그동안 매물이 잠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잠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매물 동결을 방지하고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후, 즉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는 거. 여기 보면은 양도세는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 처분, 즉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종부세는 23년 납세 의무 성립분이니까 23년 6월 1일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소급 적용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중앙일보인데 오전 8시에 나하고 이제 조윤숙 기자님이 작성을 한 거죠. 일시적 2주택자 1년 시간 벌었다. 종전집 처분기한 3년 연장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제 카페에다도 적었습니다만은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대출도 좀 같이 풀어주면 좋겠다. 대출도 그 처분기한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대출 처분기한은 종전은 6개월이었다가 이제 2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얘도 3년으로 늘면은 더 좋겠다. 그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내가 대출이 있으니까, 제가 대출이 있으니까 그런 거냐고. 저 대출 없어요. 저는 이거 해당 없어요. 대출도 없지만, 일시적 2주택자 아니에요, 저는. 저는 좀 훨씬 더 많은 다주택자라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있어요. 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런 내용들을 이제 제 블로그에도 보여드리지만, 제 카페에도 빨리빨리 이렇게 제가 그때그때마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프라인 특강, 이제 올해는 제가 오프라인 특강을 좀 많이 할 건데 그 오프라인 특강 자료의 일부가 요거예요. 일시적 2주택 비교를 여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1년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그 요건이 취득세, 종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요. 양도세만 있어요. 그리고 조정, 비조정 구분에 따른 2년 혹은 3년의 처분, 종전주택.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고, 종부세는 또 없어요. 그냥 무조건 2년이에요. 그리고 양도세는 당연히 있고, 그래서 신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이었는데, 종전주택이 조정이면 취득세는 2년이고, 양도세도 2년. 그리고 비조정이면은 3년. 이랬었는데, 이제 이거 다 3년으로 바꿔버린다는 거, 이번에.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세제 혜택은
신규 주택,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이제 취득세 중과를 안 하는 거고, 양도세는 정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거고, 종부세는 주택수에서, 종부세 주택수만 제외해서 과표에는 포함되지만 1주택 기본공제라든가 고령자 장기부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세제 혜택 모두 받으려면 1년 후 취득하시고 2년 내 정주주택 매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바뀌겠죠. 1년 후 취득하시고요, 2년이 아니라 3년 내 정주주택 매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그리고 개정 전에 이때 개정이라는 거는 22년 5월 12일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나온 지방세 그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미 신규주택 취득했다면 소급 적용 불가인데, 이번에 나온 거는 23년 1월 10일이니까 막 날짜도 막 다 다르고 막 헷갈리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를 더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이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강의에도 넣었지만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포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둔 경우. 이건 원래 제가 강의 때 해야 되는데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자 보세요. 1번 주택을 이거 실제 제 수강생 사례예요. 실전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실전이라고. 이거 제 수강생 사례인데, 그 당시에 1번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6개월만 더 있으면 비과세가 됐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보유했던 거죠. 취득 당시 비조정이어가지고. 그러고서 요거 이제 비과세 받고 2번 주택을 취득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1번 주택하고 2번 주택이 이제 지역이 어딘지는 제가 강의장에서만 말씀드릴 건데, 지역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지금 6개월이나 기다려야 되고 여기 가야 되는데, 지금 노란색 지역, 여기 지역이 좀 더 오를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 지역을 좀 잘 알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수강생한테. 혹시 이거 미안한데 여기 파란색 주택 얼마 올랐냐고. 5천 올랐다, 5천. 그럼 5천만 원 오르면은 세금 약 1,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6개월 동안 1,000만 원보다 훨씬 많이 오를 것 같더라고요, 이 노란색 지역이. 그래서 제가 이거 비과세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지금 빨리 팔아버리고 이쪽으로 갈아타라고. 물론 이제 여력이 되면 2번 주택도 노란색 사놓고 3년 안에 이거 팔면 가장 좋긴 한데 자금이 그렇게 안 돼서. 그래서 이거 팔아버리고 요거 했어요. 다행히 제 예상대로 훨씬 많이 올랐죠. 이럴 땐 비과세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빨리 갈아타야 돼. 아니면 반대로 1번 주택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고 여력이 된다, 그러면 둘 다 끌고 가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2번 노란색이 조정이면은 얘가 8% 맞겠죠. 그런데 22년 12월 21일 이후에 또 취득했다 그러면은 8%안 맞겠지. 복잡해.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3년 내로 이제 다 바뀌긴 하는데, 이거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니까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 같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블로그, 카페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궁금하신 건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다른 이야기 또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